네, 오는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긴급사태가 이달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전망 속 일부 지역은 영업 제한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연결해보죠.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지금 긴급사태가 2달 가까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도쿄와 오사카 등 감염자가 여전히 많은 13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일단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한 긴급사태는 이달 말까지 유지되는데요. 1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시설의 영업을 일부 재개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물론 지역 상황에 따라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감염자 수가 현재 크게 차이가 납니다. 도쿄 감염자 수는 4,500명이 넘지만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환자가 100명 미만인 곳이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출 자제와 휴업 등을 전국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달리 대응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방역을 위해서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긴급사태 연장에 대한 일본 내 반응 어떻습니까? 네, 오늘 마이니치 신문은 외출 자제에 지친 사람들이 일본 최대의 활락가인 가부키초에 다시 모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7일 사상 첫 긴급사태 발령 이후 한 달이 흐르면서 사회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런 상황에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오늘 국민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2미터 간격 두기 등 기본적인 예방책과 함께 쇼핑이나 회의 등은 온라인으로 할 것, 그리고 식당에서는 마주보고 앉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살 수는 없는 만큼 감염을 막는 생활 습관과 함께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는 얘긴데요. 하지만 2달간 이어질 긴급사태의 후폭풍은 특히 경제 분야에 막대한 타격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본 주요 금융기관 경제 분석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 2분기 일본 GDP 성장률이 평균 마이너스 2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를 뛰어넘는 전후 최악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을 닫는 기업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